여보, 갑자기 카드 15,000원 썼다고 문자 오는데 대체 이 시간에 뭐 한 거야? 방금 저녁 먹었어. 이제 다시 회사 들어가서 10시까지 야근해야 돼. 아니, 회사 식당 놔두고 왜 밖에서 비싼 음식 사 먹는 건데? 15,000원이면 대체 뭘 먹은 거야? 혼자서 한우라도 먹었어? 15,000원으로 한우를 대체 어디서 먹어? 요즘 맨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 자꾸 기운 딸리는 것 같아서 능이버섯 삼계탕 사 먹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회사에서 공짜로 밥 나오는데 굳이 나가서 돈 쓰고 비싼 걸 사 먹어야겠어? 와이프는 집에서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진짜 요즘 맨날 기력이 없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졸고 몸이 너무 축축 처지는 것 같아서 내 몸보신하려고 비싼 거 먹었어. 내가 맨날 나가서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이번 달에 처음이잖아. 처음은 무슨 처음이야. 지난주 화요일에도 점심 나가서 사 먹었구만. 그건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 7,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냐? 너는 맨날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남편이 일하다가 밥 한 번 사 먹은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진짜 듣자 하니 너무 서운하네?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매달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얼굴에도 주름이 계속 늘어나. 대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그래? 집도 우리 부모님이 해주셔서 대출 없이 전세로 살고 있잖아. 꼭 돈 이야기만 나오면 시댁에서 집 해준 이야기밖에 못하지. 누가 지금 집 이야기하재. 생활비가 모자라서 내가 쓸 돈이 없다는 건데 무슨 헛소리야? 내가 적어도 350만 원 이상은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내 용돈이라고 주는 돈은 30만 원이 전부잖아. 이게 적게 벌어다 주는 거야? 아니, 당신은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는 줄 알 거야. 350만 원 가지고 살림하면서 내가 애 키우고 어떻게 살라고? 내 친구들은 전부 남편이 사업하고 의사하고 하다못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한 달에 기본 1,000만 원씩은 가져다 준대. 나는 최저월급 수준이야. 완전 서민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서민이라고. 미안하다. 네 남편이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네. 미안하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당장 돈을 더 벌어오란 말이야. 최소한 당신이 500만 원 이상은 벌어와야 먹고 살고 저축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이제는 서민 수준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나 지금 회사 들어가 봐야 해. 야근하고 11시 넘어서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자. 회사에 야근 좀 더 시켜달라고 해서 야근 수당을 받아와. 그게 아니라면 퇴근하지 말고 곧장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하던가.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 월급이 너무한 거지. 저는 이제 결혼 5년 차 3살 아들을 키우며 사는 37 남자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는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 당시 연봉은 2천만 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할 당시에 집에서 전세금을 보태주셨기 때문에 빚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맞벌이를 하다 보면 점점 생활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태교에 전념하고 싶다면서 바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이후 지금까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혼자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는다거나 처갓집이나 우리 부모님 댁에 맡겨놓고 아내가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겉으로 내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간 아내도 다시 나가서 일을 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고 그전까지는 남자인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투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도 없이 3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쓰면서도 한 푼도 저금 못하고 매달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이제는 저까지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잔업과 야근은 전부 신청해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 특근 근무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매일 일을 했습니다. 뭐야? 지난달에 그렇게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월급이 겨우 420만 원이야? 당신이 이번 달에는 돈 많이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 많이 나온 거지. 70만 원 더 벌어다 줬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많이 벌었다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으면 최소한 500만 원을 가져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눈에는 이게 많아 보여?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자. 나도 힘들어.
지난달에 겨우 4일밖에 못 쉬고 맨날 일만 했다고. 누가 당신 능력 없다는 소리나 듣고 싶다고 했어? 돈을 더 벌어오라고. 퇴근하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던지, 주말에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고 있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를 하던지. 돈 벌어오라고 돈. 여보, 차라리 당신도 나가서 일을 다시 하는 게 어때? 애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맡겨도 되잖아. 당신이 나가서 200만 원만 더 벌어와도 부모님 드릴 용돈 빼고 500만 원은 넘겠다. 뭐야, 이제는 하다 나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애한테는 옆에 엄마가 있어줘야지. 내가 나가서 일하면 집안일은 당신이 다 해줄 거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으면 낮에 4-5시간 파트타임이라도 한번 구해봐. 조금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고생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체 좋은 날이 언제 오는데? 당신이 능력 없어서 나까지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주제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비꼬듯이 이야기하지 마. 나도 힘 빠지고 너무 힘들어. 진짜 못났다 못났어. 지금 힘 빠지는 게 대수야. 돈을 더 벌어오라니까 맨날 입에서 힘들다 어쨌다 약한 소리나 하면서. 내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체 어쩌라고. 남편이 많이 못 벌어다 주면 당신이 좀 아껴 써야지.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 남자 연봉 7천 8천은 기본이래. 그렇게 돈 못 버는 건 능력 없고 게을러서 그렇다더라. 야근이고 특근이고 모조리 다 해서 최소 500만 원은 벌어와봐. 지난달부터 계속 못 쉬고 일만 했어. 나도 몸이 너무 힘들다니까? 가만 보면 당신은 욕심이 없는 것 같아. 다른 남자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일을 더 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데 맨날 힘들다 피곤하다는 소리만 하고. 진짜 피곤한 걸 피곤하다고 하지. 회사 동료들은 집에서 고생한다고 한약이며 영양제며 다 사준다더라. 한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들 당신보다 돈을 잘 버나 보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줄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체 매달 3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야? 당신 헬스장에서 PT 받고 피부관리 받으러 다니는 돈만 해도 매달 150은 들어가는 거 아냐? 그것만 줄여도 생활비가 모자랄 일은 없을 텐데. 꼭 돈 못 벌어오는 못난 남편들이 와이프 보고 돈 어디다 썼냐고 따지더라.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건 생각 못하고 발끈하기는? 너는 쉬지도 못하는 남편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 안 들어? 최소한 월급날에는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같은 말이라도 한 번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번 달도 나가야 할 돈 계산해보면 빠듯하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가 한 달에 30만 원 용돈으로 사는데 400만 원이 대체 왜 부족해? 우리가 대출도 없고 따로 나가야 할 목돈도 없는데 적금 넣는 것도 없으면서 생활비 400만 원이 어떻게 모자랄 수가 있어? 저 돈에서 적금 넣을 돈이 어디 있어?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와. 그럼 나도 적금 들고 착실하게 살림할게. 야, 진짜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만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는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 빼면 가진 재산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갈라서는 게 맞는 것 같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헤어지고 싶으면 매달 나한테 500만 원씩 보내.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생활비 양육비로 500만 원은 줘야 이혼해 줄 거라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언어폭력만 해도 충분히 이혼 사유라고 생각해. 나머지는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물어볼 테니까 애는 그나마 돈 벌고 있는 내가 키울 거야. 만약 당신이 키우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놓은 양육비 말고는 한 푼도 더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고. 나 이혼 못해.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고. 돈 못 버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랑 와이프까지 내다 버리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너하고만 끝내자는 거지. 벌어도 끝도 없고 이런 생활 더는 지쳐서 못하겠어. 그동안 쓴 돈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살림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애 봐달라고 할 거야. 이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보자. 야, 너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나를 위해 끝까지 돈을 벌어다 줘야 할 거 아냐? 결국 아내와 저는 갈라서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았더니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면서 만약 이혼하게 되더라도 양육비는 5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될 거라 하더라고요. 아내도 자기 쪽 변호사 말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아이는 저보고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5년 동안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혼할 때도 나눌 재산이 없었어요. 집 전세보증금 2억 있는 건 저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는 돈이었죠. 뒤늦게 이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아내가 일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내에게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서 좋은 아빠 노릇은 하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올케, 올해는 김장했어?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저희 김장 안 한다니까요? 친정엄마가 조금씩 보내주시고 모자란 건 사 먹으면 돼요. 저희는 집에서 밥도 별로 안 먹고 김치도 별로 안 먹어서 김장할 필요 없어요. 아니, 김치 안 먹는다고 김장도 안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 집에 엄마 안 계신다고 올케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혼자 계신 우리 아빠한테 며느리가 김장김치라도 가져다 줘야 할 거 아니야? 아버님도 그렇게 많이 안 드시던데 그냥 친정에서 주는 김치 한 포기씩 가져다 드리면 돼요. 끝까지 말대답이네. 시댁에서 김장하라고 하면 잔말 말고 하면 그만이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올케를 너무 편하게 대해준 것 같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모르면 배워. 친정엄마한테 가서 배우던지. 아니면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 잘 찾아보면 설명 다 나와 있어. 배울 생각만 있으면 어디든지 배울 수 있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엄살부터 해? 제가 엄살 부리는 게 아니라요. 괜히 잘하지도 못하는데 만들었다가 재료만 아깝게 버릴까봐 그래요. 하지도 못하는 김장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맛을 낼 수 있겠어요? 그냥 올해는 아버님한테 맛있는 김치 사서 가져다 드릴 테니까 김장은 나중에 배워서 한번 해볼게요. 가만 보니까 올케는 무조건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나중엔 설날이고 추석이고 명절 음식도 전부 돈 주고 사온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하기 싫거나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괜히 했다가 맛이 없을까봐 그러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못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랑 손맛으로 직접 만드는 김치가 맛이 똑같겠어? 게다가 우리 아빠는 평생 엄마가 담궈준 김치만 드신 분이고 사 먹는 김치는 안 좋아하시니까 올케가 이참에 제대로 배워서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려.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님 손맛을 배워야 하니까 형님이 같이 와서 좀 도와주시고 맛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 내가 왜? 우리 엄마 김치 만드는 방법은 나도 몰라. 나는 우리 시댁 김장 도와야지. 그냥 친정엄마한테 만드는 방법 알려달라고 해. 그럼 아버님이 드셨던 김치랑 제가 친정엄마한테 배우는 김치 맛이 다를 텐데 그냥 밖에서 사 먹는 김치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죠? 아무리 제가 형님보다 아랫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자꾸 억지 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억지는 뭐가 억지라는 거야? 결혼했으면 김장 좀 담글 줄도 알아야지. 올케는 그럼 나중에 친정에서 김치 못 주게 되면 그때부터 평생 김치 사 먹으려고 했어? 형님도 결혼했으니까 김장 배우는 건 같이 하셔야죠. 왜 저한테만 자꾸 알아서 해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우리 시댁 김장 도와야지. 내가 왜 내 친정 김장에 신경 쓰겠어?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 당장 김장해서 우리 아빠한테 10포기 만들어 보내. 진짜 너무하시네요. 결혼하고 벌써 5년이 지났는데 해가 갈수록 신우의 시집살이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은 참 착하고 좋은 분이었는데 저희 결혼식 올리기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나마 저희 결혼 때문에 항암 치료도 뒤로 미룬 상황이었고 빨리 결혼식 올리고 어머님이 치료에 전념했지만 안타깝게도 3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나셨죠. 시어머니도 안 했던 시집살이를 왜 이제 와서 신우가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보다 나이도 더 많기 때문에 차마 뭐라 할 수도 없고 속만 끓고 있었죠. 작년부터는 갑자기 김장 타령을 그렇게 하면서 혼자 사시는 아버님 댁에 김장김치를 만들어 가져다 드리라고 하길래 친정엄마 김치를 몇 포기 가져다 드렸더니 정작 아버님은 고맙다 하시면서 맛있게 잘 드셨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왜 직접 김장 안 했냐면서
저희 친정에서 몇 포기 얻어다 주지 말고 김장 20포기 정도는 해서 최소한 10포기 이상 아버님 댁에 가져다 드리라 하는 겁니다. 도저히 김장은 하기 싫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홈쇼핑에서 파는 김치를 대량으로 주문해서 전부 김치통에 옮겨 담았어요. 그렇게 아버님 댁에 10포기를 가져다 줬고 솔직히 김치값만 해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너무 고맙다며 잘 먹겠다고 용돈으로 50만 원 주셔서 다행이었죠. 올케, 이번에 김치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던데? 이렇게 잘할 줄 알면서 지금까지 왜 엄살 부리고 있던 거야? 친정엄마한테 잘 배웠나 봐? 오히려 우리 엄마가 한 김치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집안 김치는 전부 올케한테 맡기면 되겠다. 김치가 입에 맞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형님이 어제 아버님 댁에서 김치 싹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아니, 어차피 우리 아빠는 당장 한 포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지. 올케가 김장하는 김에 좀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 아빠한테 몇 포기만 더 가져다 드려. 사실 그 김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홈쇼핑 보고 주문해서 배송받은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없어서 직접 만들진 못했고 내년에 제대로 배워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홈쇼핑에서 사온 김치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김장하라고 했지 김치 사오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방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부터는 배워서 할 테니까 이번만 형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쁜데다 형님도 안 도와주겠다고 하시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올해부터 김치를 사왔을 거라면 처음부터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말해주는 건데 왜?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게다가 아버님께서는 맛있다고 잘 만드시는데 도대체 형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올케가 직접 담근 건 줄 알고 내가 만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시댁에 김치 가져다 드렸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다시 만들어서 보낸다고 해도 그만 내기 힘들 거 아니야? 그게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엄청 유명한 김치라서 아마 형님네 시어머니도 드시다 보면 눈치채실 것 같은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저는 장난치려고 한 적 없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지해요. 분명히 김장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대체 형님이 왜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올케 생각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나까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파는 김치라고 눈치채시면 어떡할 건데? 올케가 책임질 거야? 제가 아버님에게 거짓말한 건 정말 죄송한 일인데 그런 책임을 제가 어떻게 져요? 차라리 제가 샀던 김치 어디서 산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다가 형님이 직접 만든 거라 하면서 가져다 드리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치자는 거지? 만약에 우리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그거 전부 올케가 책임질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게 아버님 드린 김치를 형님이 왜 가져가시는데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저보고 김장하라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 입 좀 다물어 올케. 앞으로 뭘 사서 가져올 때는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뭘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는데 아버님 드시라고 가져다 놓은 걸 형님이 가져가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 끝까지 사람 약 올리는 거야? 제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노리고 했다면 거짓말이고 사실 신우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평소 저희 시아버님이 김치를 드시는지 마는지 딸이 되어서 별로 관심도 없었거든요. 저랑 남편이 챙기면 더 챙겼지.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장녀 노릇을 했었다고 이제 와서 김장을 해라 말아라 잔소리를 하는지 짜증났었는데 자기가 직접 김치 담그기는 귀찮으니까 저보고 만들라고 해서 그걸 다시 가져다가 신우의 시댁으로 가져다 줄 생각이었나 봐요. 진짜 사람이 어쩜 저렇게 치사하고 야비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홀로 계신 시아버지 드시라고 채워놓은 김치통을 하루 만에 싸그리 다 가져가 버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머리 써봤자 수십 년 살림하고 직접 김치 담궈가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공장에서 사온 김치인지 직접 집에서 담근 김치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의 시어머니도 가져다 준 김치 먹자마자 바로 공장 김치라는 걸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신우한테 전화 걸어서 너는 왜 파는 김치를 가져와서 너가 직접 김장했다고 거짓말하냐고? 이런 김치는 오래 묵혀놓고 먹지도 못한다면서
도로 가져가서 너나 먹으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자기는 어떡하냐고 저 때문에 완전 찍혀서 10만 원밖에 났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그 김치를 드셔야 할 아버님은 맛있다고 좋아하셨는데 가만 놔뒀으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괜히 도둑질 해갔다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계속 책임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 남편이 앞으로는 신호 연락을 일일이 받아주지 말라면서 예전부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잔소리하고 꼬투리 잡고 피곤한 스타일이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김장도 안 해도 되고 명절에 음식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제가 좀 편하게 지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나가서 돈이라도 벌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신우에게 이런 시집살이까지 당하며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살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 취급하지 말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